자, 오늘 정규분포 질문 마무리 짓고 다음에 가겠습니다. 자, 정규분포 질문부터 봤죠? 몇 페이지냐면 정규분포 첫 번째 페이지 질문 없으면 두 번째 페이지 9번이요. 몇 번? 9번이요. 9번. 평균이 얼마짜리? 25에 25짜리인 정규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의 fx에 대해서 밀도 함수의 식이 fx야. 그랬을 때 fx-20 곱하기 fx-f22가 얼마가 되도록 하는? 0이 되도록 하는 서로 다른 무엇에? 실근의 합을 구하여라. 됐니? 그러면 어쨌든 이 밀도 함수가 정규분포 따라가니까 당연히 정규분포 그래프를 모아셔야 될 것이고 그려야 될 것이고 그렸을 때 평균이 얼마라고 얘기했으니까 25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한가운데가 얼마인 거야? 25인 거지. 그랬을 때 이 밀도 함수의 특징은 다시 이 밀도 함수의 특징은 얘네 둘의 뭐가? 좌우가 얘를 기준으로 뭐라고? 대칭이라고. 그랬을 때 fx-f20과 fx-f21을 곱한 게 얼마가 되는 거니까? 0이 되는 거니까 그럼 fx-22 0이 되려면 fx는 얼마일 때? f 20일 때랑 또는 fx는 f 얼마? 22일 때겠지.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요 놈이 제로가 되게 하는 서로 다른 모든 무엇에? 실근에 뭘 구하여라? 합을 구하여라. 그럼 fx-f20이 되려면 x 얼마일 때? 21. 그렇지. 여기서 x 20이야. 다음 여기서 x 얼마? 22일 때. 두 개밖에 없잖아요. 다시요. f20이라는 거 기초 해석하면 시작. x가 21일 때 그럼 여기 20일 때 함수값이니까 요 함수값인 거지. 근데 좌우가 뭐라고? 대칭이니까 여기 함수값 같은 지점에 f20이랑 똑같은 지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x 얼마일 때야? 30일 때.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x 얼마? 30. 그렇지. 됐어 안 됐어? 다음 여기에서 x 20이니까 22일 때 함수값이니까 마찬가지로 여기 22 찍으면 이때 함수값과 같은 지점이 또 있겠지? 맞아 틀려? 이건 x 얼마일 때? 28에서. 그렇지 28일 때 서로 다르지. 그럼 결국에 대칭이니까 그 두 근의 합이 축에 몇 배 나와야 된다? 그렇지. 그거 쓰셔야겠죠. 됐어? 오케이 다음 없으시면 9쪽 9쪽 없으면 넘겨서 10쪽 6쪽 9쪽이 아니라 4쪽 미안 4쪽 없니? 4쪽 없으면 5쪽 5쪽 없으면 6쪽 6쪽 없으면 7쪽 7쪽 없으면 8쪽 8쪽 없으면 9쪽 9쪽 없으면 넘기셔가지고 추정. 자 다시 여기 통계적 추정. 얘는 용어 항상 기억하셔야 되고 무조건 뭘 기억하라고? 용어. 근데 이건 여기는 말이 먼저 원소리인지 이해를 하셔야 그 다음 문제풀이 그냥 쭉쭉 넘어가니까 이런 거 잘 기억하시고요. 기본적으로 추정이라는 거는 우리는 정확하게 어떤 값을 정확하게 딱 찍어낼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통계적 추정이라는 건 추정은 말 그대로 뭐 하는 거야? 유추해내는 거야. 즉 비슷할 것이다 라고 얘를 판단하는 것일 뿐인 거라고. 됐니? 그래서 먼저 기본적으로 기본기로 다시 가르쳐야 되는 건 우리가 추정하는 건 누구를 추정을 하냐면 모집단에 대한 평균, 즉 모평균을 항상 추정을 하는 거고요.
모평균이라는 건 문자모 M으로 표현을 합니다. 됐니? 다음 모집단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모집단 얘는 조사하고자 하는 집단모 전체를 나타내고 이때 이 모집단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얘기하면서 문자 뭘로 표현하고 M. 다음 모집단의 분산을 뭐라고 표현하며 분산이라고 표현하면서 표현을 시그마 제곱. 됐니? 얘들은 표현이 정해져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이 모집단에서 우리가 표본을 모았는데 추출을 하는데 이 추출의 기준은 무슨 추출을 한다? 항상 임의 추출을 한다. 랜덤하게 추출한다. 물론 추출 방법도 여러 가지가 존재하긴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아무 의미 없고요. 됐니? 이걸 이렇게 임의 추출을 하는데 여기에서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될 건 복원 추출이라는 개념이랑 비복원 추출이라는 개념이 있어. 됐어? 그래서 이 복원 추출하고 비복원 추출의 큰 차이점은 이거야. 복원, 말 그대로 뽑은 놈을 다시 넣어서 뽑겠다. 됐니? 비복원, 뽑은 놈을 다시 넣어 안 넣어. 됐어? 그게 가장 큰 차이인 거고 이때 이 복원과 비복원의 개수도 복원과 비복원도 어쨌든 n을 충분히 크게 뽑으면 됐니? 다 무슨 분포 따라간다. 정규분포 따라간다는 기본적으로 결론적으로 따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 예제 중에서 복원과 비복원의 가장 큰 차이는 뭐가 복원과 비복원이냐면 잠깐만 어디 갔니? 여기는 안 나왔나? 저기 본 것 같은데? 일단 여기는 현재 안 보이네. 네, 저는 봤던 걸로 기억했는데 문제 풀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넘어갔다. 이 페이지에 7번 잠깐 봅시다. 자, 7번 보시면 1, 2, 2, 3이 적혀있는 5개의 공에서 3개의 공을 무슨 추출한다라고 하냐면 임의 추출한다라고 하면 됐니? 그러면 여기에서는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라는 표현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비복원 추출이야. 됐어? 다음 10번 3보다 큰 치수 A에 대하여 1, 2, 3A가 하나씩 적혀있는 몇 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4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 상자에서 4장의 카드를 무슨 추출할 때? 임의 추출할 때. 그럼 여기는 말은 똑같은데 4장의 카드를 다시 넣는다는 말이 있냐 없냐? 없지. 근데 이 문제는 좀 웃긴 게 뭐냐면 전체 지금 카드가 몇 장이 있어? 4장 있잖아. 그럼 추출한 4장의 카드에 적혀있는 숫자의 평균은 그냥 1, 2, 3, A가 끝일 거거든. 맞아 틀려? 다시 넣는다는 표현 없으니까 비복원을 적용을 하면 됐니? 그러면 1, 2, 3, A의 평균이 3 그거의 평균이 3이라고 그 X바고 그 X바에 대한 평균이 3이라고 한다는 건 말이 돼 안 돼? 안 되거든. 표현 이해 갔냐 안 갔냐? 표현 이해 갔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무슨 추출이라는 거야? 복원 추출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말이 좀 웃긴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문제 상황을 보시면서 판단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정확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냥 고등학교 때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원래는 문제에다 다뤄줘야 되는데 지금 뭐 너네 학교 선생님이 뽑은 문제가 그거를 지금 다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거를 그냥 적당한 거를 뽑아 놓고서 그냥 판단하라고 그냥 준 거이기 때문에 이해 갔지야? 됐니? 그래서 복원 추출을 하든 어쨌든 비복원 추출을 하든 이 표본을 추출하는 건 표본은 하나만 뽑는다가 아니라 그랬어. 즉 이러한 무슨 집단이 존재할 때 모집단이 존재할 때 표본을
n개를 이미 추출한다라고 표현하게 된다면 그냥 여기 일부분을 n개를 뽑아 이걸로 여기서 끝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즉 이러한 표본들을 요렇게 n개 또 여기서 몇 개? n개 이런 식으로 여러 개를 뽑아서 그랬을 때 첫 번째 뽑은 표본 n개에 대한 평균을 x1바 두 번째 뽑은 평균 x2바 세 번째 뽑은 평균 x3바 이런 식으로 쭉 뽑아서 얘네들의 뭐가? 평균이 표현 이해갔니? 즉 얘네들의 평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표본 평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그래서 이 말을 얘가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표본 뭐라고 얘기한다고? 평균이라는 용어로 사용을 하는데 그때 이 하나 집단만을 나타내는 건 아닌 겁니다. 정확하게 개념을 잡으셔야 될 게. 그래서 우리가 이 표현을 읽어낼 때 표본 평균 끝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표본 평균의 기대값 정확하게는 x바 표본 평균의 평균이라는 표현으로 읽어내셔야 된다는 거야. 표현 이해 갔지요? 됐니? 그래서 먼저 제일 첫 번째가 이 표본 뽑는 문제에서 빈칸 채우기가 되는데 그래서 1번을 모양을 보시게 되면 자 봅시다. 모집단 X의 확률 분포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짜리인 2짜리인 표본을 무슨 추출하여?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면 그러면 여기에도 복원인지 비복원인지 말 나왔니 안 나왔니? 원칙은 정확하게 줘야 된다라는 거야 이걸. 표현 이해갔어? 그냥 두 개를 뽑을 때 그 두 개가 뽑힐 수 있는 X값이 뭐뭐 뽑힐 수 있어? 2, 4, 6 세 가지가 뽑힐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 두 개가 2, 4가 뽑힐지 2가 뽑힐지 알아 몰라? 그렇지 모른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어 안 갔어?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울한 얘기지만 이거는 좀 내용 보고 가시면서 문제를 풀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이거를 정확하게 원래는 정의해줘야 되는데 지금처럼 말 애매하게 그냥 이렇게 딱 이미 추출해 이래버리고 끝내버리면 양아치인 거거든 이게. 표현 이해갔니?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고등학교 문제 고등학교 통계의 한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됐지요? 그럼 그 얘기는 다시 갑니다. 두 개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하게 된다면 현재 얘가 복원인지 비복원인지 안 나왔어도 그냥 보고 그냥 판단하셔야 된다고. 예를 들어 만약에 이렇게 2하고 뭐가 나오면 4 비복원으로 만약에 판단을 하면 그럼 이때 X바가 가질 수 있는 건 2하고 4의 뭐 평균 그럼 얼마? 3 다음에 또 뭐 나올 수 있니? 2와 6 그럼 이때 4 다음 4하고 6 그럼 평균은 5 됐어? 그럼 이때 X바의 그래프는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뭐뭐 3 4 5의 값을 가질 수 있고 그럼 3이 나올 확률은 2가 나와야 되고 4가 나올 확률이니까 2 나올 확률이 얼마고? 5분의 1이고 4 나올 확률이 얼마야? 5분의 2잖아. 그럼 2 나오고 4 나오니까 요놈을 시켜서 확률은 얼마 돼야 돼? 5분의 1과 5분의 1을 뭐하고? 곱하고 됐니? 또 반대로 4 나오고 2 나올 수도 있겠지. 두 개 뽑는 게. 됐어 안 됐어? 그럼 여기 곱하기 얼마? 2. 그럼 이때 확률이 25분의 얼마? 4. 2, 6 나오면 그때 확률은 시작? 25분의 4. 4, 6 나올 확률은 얼마? 시작? 25분의. 그렇지. 작성을 이렇게 해놨을 때 이때 여기에서 그럼 복원인지 비복원인지 안 알려주면 어떻게 판단을 해요? 당연히 이거 다 모하면 합하면 얼마 나와야 되는데 1이 나와 안 나와? 그럼 이건 비복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문제 주어진 상태로.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럼 다시 얘를 뭘로 뽑아보면 복원으로 이미 추출해가지고 두 개를 뽑으면 n이 2가 되니까 뽑힐 수 있는 숫자는 시작 2, 2, 그 다음 2, 4, 그 다음
26 그 다음 4 4 4 그 다음 4 6 그 다음 6 6 표현 됐어 안 됐어? 그럼 2 뽑힐 확률이 얼마인 거야? 미안 먼저 평균부터 평균 얼마? 2 그 다음 3 그 다음 4 다음 이때 평균 4 5 6 그럼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부터? 2 3 4 5 6을 가질 수 있겠지. 표현이 갔어 2를 가질 확률은 얼마? 25분의 1 3을 가질 확률은 얼마? 25분의 4 다음 4를 가질 확률은 여기하고 여기 존재하지? 이게 아까 얼마였냐면은 4 가질 확률이 25분의 여기가 얼마? 4 나왔고 4 가질 확률은 그럼 또 얼마 되니? 25분의 4잖아. 그럼 전체 4 가질 확률은 25분의 2를 뭐 해주면 돼? 더하면 얼마야? 8 됐어 안 됐어? 다음 5 가질 확률은 얼마이지? 그럼 4, 6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표현해야 돼? 25분의 얼마? 얘도 8 6 가질 확률은 25분의 4 됐어? 그 다음 확인을 해보시라는 거야. 합이 얼마 나오니? 1 나와 안 나와? 나오지요. 표현 이해 갔니? 이걸 보고 판단해야 돼. 지금 현재 너네 학교 선생님이 준 문제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문제에 줘야 돼. 뽑은 거 다시 뽑지 않는다? 다시 넣고 뽑겠다. 이 말을 넣어주는 게 정확한 표현인 거야. 뭔 소린지 이해 갔니? 근데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기 때문에 이걸 다시 넣을 건지 다시 안 넣고 뽑는지에 대한 거 문제 푸시면서 현재 여기 있는 문항들을 다 이걸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보면서도 뭐 하는 얘기야 도대체 내가 어이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냈으니까 프린트는 그거 보시면서 시간 여유는 충분할 겁니다 아마. 됐니? 그래서 보고 판단을 하시고 그랬을 때 이때 x바가 뭐하고 뭐 사이의 확률 구하라 그랬으니까 3과 4 사이 확률이니까 3일 때 확률과 5일 때 확률을 4일 때 확률을 그냥 바로 찾으시면 되겠지요. 표현 이해 갔니? 됐어? 그래서 일단 제일 첫 번째 여기서 하셔야 될 거는 이 복원과 비복원에 대한 얘기가 지금 문제에 정확하게 안 나오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된다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됐냐? 그럼 이렇게 작성을 하다가 크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동일한 문항이긴 한데 8번을 보시면 지금 얘 지금 쳐다보면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짜리인 표본을 8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그 다음에 표본 평균 x바. 그럼 얘도 복원인지 비복원인지 알아 몰라? 모르는데 얘는 지금 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뭐야? 1, 3, 5밖에 없잖아. 그럼 크기가 8짜리인 표본을 뽑는데 그럼 이 말은 복원이겠니? 비복원이겠니? 그렇지. 이건 무조건 복원이야. 비복원이 되면 뽑힐 수 있는 건 1, 4, 5 3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8개를 뽑아내? 뭔 소린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냥 됐냐 안 됐냐? 그러면 얘도 지금 그럼 이것처럼 8개를 다 뽑아내야 돼요? 예를 들어 8개를 뽑으면 1, 1, 1, 1, 1, 1, 1. 맞아 틀려. 1, 1, 1, 1, 1, 1, 3 1, 1, 1, 1, 1, 1, 5 이런 식으로 뽑아내야 돼요? 라고 우리가 들어올 수 있는 거보다 원칙은 그래. 표현 이해 갔어? 다시 원칙은 뭐라고? 그래. 됐니? 하지만 우리가 이 표본 평균의 성질을 공부한 결과 모집단에 정기분포를 안 따더라도 어쨌든 평균이 M고 분산이 뭐 시그마 제곱이 된다면 이때 크기가 얼마짜리인 N짜리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을 때 그때 표본 평균은 얘는 평균이 얼마가 되고 M이라는 건 변하지 않고요. 표준 편차가 얼마가 되는 루트 N분의 시그마 즉 분산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이러한 뭐를 분포를 따라간다라는 결과를 받아들여 놓고 이때는 푸는 거라고.
왜? 이 짓을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니까 이 수치에 대한 건 이거는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서 조금 감각적으로 뽑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 표본을 2개나 됐니? 또는 3개 정도까지는 다시 몇 개 정도까지? 3개 정도. 그러니까 원래는 3개도 주면 안 돼. 양아치야. 그럼 계산하기 빡세기 때문에 2개나 3개 됐어? 4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다 이거 쓰시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3개도 좀 애매합니다. 원칙은 안 써도 되는 건데 어쨌든 그거는 다만 보시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게 어쨌든 3개 정도까지라고 내신이니까 확 딱 선을 그어 놓으시고 3개 넘어가면 이걸로 풀어내시고 표현 이해갔니? 3개, 2개, 3개면 그때는 뭘로? 이 표작성으로 가시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이렇게 가셔야 돼. 현재 상황에서. 표현 이해 갔어? 됐나요? 원칙은 이걸 굳이 할 필요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따라간다라는 거를 먼저 받아들여 놓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 가장 대표적인 예가 4번이지요. 4번. 모평균이 70, 모표준 편차가 5짜리 모집단에서 크기가 9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한다면 그럼 x바의 평균, 이 x바는 얼마가 될 것이고 x바는 얼마 나올 것이고 70. 다음 vx바는 뭐 나와야 되니? 9분의 25 나와야겠죠. 됐어? 이런 경우에는 그냥 갖다 쓰시면 되고 이 표작성은 크기가 몇 개까지만 3개까지만 해서 딱 끊어놓고 문제 풀어내시라고. 표현 이해갔니? 몇 개를 넘어가는 순간 4개를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쓸 필요가 없습니다. 표현 됐죠? 됐어? 오케이. 그래서 뭐 여기는 그 정도 선에서 일단은 몇 개에서 이제 끝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 추정으로 들어갔을 때 일단 여기 필요하신 거는 잠깐 정도합시다. 이거 표작성에 대한 거는 계속 못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필요한 거 잠깐 정도하시고요. 찍고 갑시다. 찍고. 자, 잘 찍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모평균을 추정을 하는데 이때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다시 모집단이 어떤 뭔지 모르지만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인 요놈의 식기를 따졌을 때 그때 크기가 n 짜리 표본을 뽑아 그때 n이 충분히 크면 다시 n이 얼만큼 크면 충분히 크면 20 이상 이때는 np랑 상관없습니다. 됐나요? n이 충분히 크다면 그때는 표본 평균은 반드시 표현 됐어 안 됐어? 방금 전에 한 건 요걸 뭐 한다고? 따른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건 뭐를 추정한다고 그랬어? 모평균을 추정을 하면 얘를 동일하게 m을 따라가 라고 하면 모평균을 추정할 필요가 있냐 없냐? 없죠. 동일하잖아. 그러니까 요놈의 식기에 그때 표본 평균이 모평균이 아니라 x바라고 표현을 하고 요때는 표현 됐어? 다음 요놈의 식기의 분산은 그럼 뭐분의 n분의 5 시그마 제곱이 된다라는 건 동일한 거야. 되냐 안 되냐? 그랬을 때 그럼 표준 편차는 뭘로? 루트 n분의 시그마 요 표현이 될 것이고 충분히 크면 반드시 무슨 분포로? 정규 분포 따라간다.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랬을 때 이 x바라는 놈의 식기를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한가운데 스몰 x가 있고요. 요 놈에 따라서 좌우가 대칭이죠. 됐냐 안 됐냐? 그때 우리는 이 m이 어디쯤에 m의 위치를 잡아내겠다라는 거야. 표현 이해갔니? 그때 필요한 개념이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신뢰도라는 개념이 있고요. 이 신뢰도에 의해서 신뢰상수라는 개념이 나오고 다음 그거에 의해서 신뢰구간이라는 놈의 식기가 나오게 됩니다.
됐니? 그래서 이 세 가지 용어 반드시 잘 기억하시고 신뢰도는 보통 문제에 항상 주기 때문에 예를 들어 90%, 95%, 다음 99% 이렇게 세 가지로 주어지게 되고 신뢰도라는 건 뭘 나타내냐면 확률이야. 됐니? 다시 뭘 나타낸다고? 확률. 다음 신뢰 상수는 90%에 해당하는 값들. 임의의 상수. 또는 95%에 해당하는 값들. 얘들에 대한 얘기야. 됐니? 그걸 가지고서 이 신뢰 구간은 모평균 m이 존재하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 얘기 뭔 소리냐면 자, 우리가 모집단을 추정을 하는데 이때 모평균 m을 90%로 추정을 하면 됐니? 그럼 해야 될 일은 이제 뭐가 되냐면 얘 분산이 루트 n분의 얼마? 시그마인 거잖아. 됐어 안 됐어? 그랬을 때 이 구간에 어디쯤에 모평균 m이 존재하는지를 유추를 하는데 그때 90%로 추정한다는 건 그 구간, 모평균 m이 존재하는 구간, 무슨 구간에? 신뢰 구간에 모평균이 존재한다고 90% 확신하겠다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어 안 갔어? 다시 신뢰 구간 안에 모평균 m이 존재한다고 몇 퍼센트 확신한다고? 90%. 그렇지. 그럼 나머지 10%는 확신해 못해? 못해.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그 90%를 만드는 방식이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이 전체를 다 90%라고 가정을 하면 여기가 이제 몇 퍼센트가 되는 거야? 10%가 될 거거든. 근데 여기가 10%가 되면 이쪽 부분에 너무 그 모집단이 존재 안 한다라는 구간이 확실하게 존재할 거기 때문에 이때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기가 애매하거든. 표현이 해갔어? 그래서 이 90%를 잡아낼 때는 항상 가운데를 기준으로 좌우가 대칭이 되게 잡으셔야 돼. 다시 좌우가 어떻게 되게 잡아야 된다고? 그럼 90%를 잡는데 이 가운데를 기준으로 잡으면 양쪽에 각각 몇 퍼센트가 잡히도록? 45%. 그렇지. 이렇게 잡히도록 잡아내시는 거예요.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럼 이걸 우리는 어떻게 연동을 시키느냐? 얘를 무순화 시켜가지고 정규분포니까 표준화시킨 표준 정규분포에서 같이 동일하게 접근하겠다라는 거야. 한가운데 얼마? 0. 벌어진 정도 얼마? 1. 그랬을 때 이 표준 정규분포는 확률을 알잖아. 우리가 여기서 확률을 구하지 않았었거든. 어디에서? 여기서 구했었거든. 됐니? 그럼 여기에서의 확률이 좌우가 대칭이 되게 몇 퍼센트? 45%. 즉 얼마가? 0. 얼마가 되도록? 45가 되도록 하는 그 여기에 값이 존재하겠지. 임의의 표준 정규분포에서. 그걸 우리는 무슨 상수라고 얘기하고? 신뢰상수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니? 그랬을 때 기존의 표준화 과정은 벌어진 정도가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얘를 얼마로 바꿔줘야 돼? 1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1로 바꿀 때 어떻게 곱했어? 시그마분의 루트 n을 곱했지? 근데 얘는 이 추정은 반대인 거야. 요 놈의 값을 아는 상태에서 여기를 거꾸로 유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1로 바꿔갈 거면 1이었던 게 루트 n분의 시그마 되니까 여기에다가 얼마만 곱해주면 되겠니? 1에다. 그렇지. 그러면 그때 우리가 했던 게 이 구간 길이 보는 거라 그랬지? 그럼 마찬가지인 거야. 이 구간 길이가 얼마인 거야? K. 즉 구간 길이는 신뢰상수랑 항상 똑같을 거거든. 표준 정규분포에서.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 K에 얼마를 곱해주면 돼? 그럼 요놈의 식기의 길이가 K 곱하기 뭐라고 바뀌어?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럼 요 길이도 K 곱하기 뭘로 바뀌어? 그렇지. 이렇게 바뀌게 되겠지.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그 각각의 지점을 A하고 B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이때 신뢰 구간이
A부터 어디까지? B까지라고 표현이 될 것이고 요 구간 안에 누가 존재할 모평균이 존재할 확률이 몇 %다? 90%다. 그럼 그때 실내 구간의 길이는 누구에서 누구 빼야 되니? B에서 A를 빼는 거지. 근데 이 B에서 A를 뺀다는 건 결국에 이 구간 길이를 구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 그럼 요 놈의식이 값은 저 구간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에다가 뭐 해주면 돼? 곱하기 얼마? 그렇지. 이해하는 게 끝인 거야. 그러니까 얘를 외우지 마시고 식으로 그냥 표현만 하시면서 그림 가지고 뭐 해라? 왔다 갔다 거리는 게 항상 뭐라고? 기본 포인트라고. 됐나요? 하나 더. 그랬을 때 여기에서 가끔 여러분들이 나왔을 때 못 읽어내시는 표현이 뭐가 있냐면 요 표현입니다. X바라는 건 뭐 나타내고? 표본, 평균. M은? 그렇지. 그럼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에다가 뭐 씌운 거야? 절대값 씌운 거지. 근데 우리가 다시 실내 구간이라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에서 됐냐 안 됐냐? 누가 존재하는 거니? 모평균 M이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 X바 마이너스 M이라는 건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에다가 뭐 씌운 거니까 절대값 씌운 거니까 결국에 얘네 둘 사이에 뭐인 거야? 거리인 거야. 즉 M이 여기 있다라고 한다면 X바 마이너스 M은 요 새끼를 나타내겠지. M이 여기 있다라면 X바 마이너스 M은 얘를 나타낼 거야. 절대값이니까. 그럼 이 거리들은 당연히 이 실내 구간의 길이보다는 커져야 돼? 작아져야 돼? 작아져야 돼. 정확하게는 같아도 상관이 있어? 없어? 그러니까 얘는 항상 작거나 같네. 뭐보다? K 곱하기 뭐보다? 루트 M분의 그렇지. 당연한 거야. 표현이 이해 갔냐 안 갔냐? 그랬을 때 요 표현 요거 읽어내는 것만 정확하게만 적어내시면 됩니다. 됐나요? 이게 전부 다고요. 추정은 이거 하나만 갖고 하시면 됩니다. 됐니? 대신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주의하셔야 될 건 하나 주의하셔야 될 게 뭐 하나가 있냐면 다시 우리가 모집단에서 추정을 한다는 건 누구를? 모평균을 추정한다 그랬잖아. 그럼 모평균을 추정하려면 크기가 N인 표본을 뽑았을 때 얘는 그냥 N 쓰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X가 쓰면 될 것이고 이렇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럼 이때 우리가 계산하려면 결국에 누구를 알아야 돼? 시그마 제곱을 알아야 돼. 맞아 틀려? 즉 그 얘기는 추정을 할 때는 반드시 모분산 누구를 알아야지 기본적으로 추정이 되니? 얘를 알아야 돼. 이걸 모르면 추정은 되니 안 되니? 안 돼. 근데 여기 웃긴 게 다시 한번 뭐냐면 분산도 하려면 무조건 평균 알아야 돼 몰라야 돼. 근데 모평균 모르는 상태에서 분산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운 거야. 실제로. 됐어? 그런데 이거 어떻게 그럼 풀어요? 받아들이 싫어 뭐 고등학교니까. 그걸 증명하는 건 나중에 대학교 때 배우는 거니까. 됐니? 어쨌든 모분산을 알아야 되는데 모분산을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다시 모분산을 모를 때가 있다고? 어떨 때가 있다고? 안 가르쳐줄 때가 있단 말이야. 모분산을 다 알려주는데 모분산을 모를 때는 어떻게 하냐면 표본분산을 표본분산은 문자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얘를 모분산으로 대체해서 푸시면 돼요. 됐어? 실제로는 이렇게 쓰고 있거든. 이래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야. 표현이 이해갔니? 됐나요? 오케이. 일단 먼저 여기 정돈하시고 그 다음 예제 보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찍으시고요.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자 예제 몇 번 볼 거냐면 17번 한번 보겠습니다. 17번을 보시게 되면 정규분포 n,12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러면 이 모집단은 지금 모평균이 n이고
모분산이 얼마인 거야? 12제곱인 거야. 그때 크기가 25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에 대해서 P 확률이지요? 절대값 x바 마이너스 m 됐니? 요거 버트 지난번에 알려드렸습니다. 얘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을? 5분의 6보다 어떨? 작거나 같을 무엇을 구하여라? 확률의 값을 누구를 이용해서? 표준 정규분포를 이용해서 구하여라. 됐니? 이 여기 문제에는 추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지. 그러면 이때는 다시 모집단이 n,12 제곱을 따르는데 크기 얼마짜리 가니까? 25짜리 가니까 표본 평균 x바라는 건 무슨 분포 따라가고 정규 분포 따라가고 몇 콤마? n 콤마. 됐어 안 됐어? x바 안 쓰는 이유는 이거 언제만 쓰는 거라고? 언제? 추 정이라는 말이 들어갔을 때 쓰는 거라고. m을 추정해야 되는데 m 쓰면 안 되니까. 그럼 되냐 안 되냐? m 쓰고 그 다음 연놈시키면 뭐분해? 5분의 12의 전체 뭐 그렇지. 됐어 안 됐어? 그때 확률 구하라 그랬어? 그러면 표준화 시킬 어쨌든 과정이니까 뭐 시켜? 뭐를 그리시고 그래프를 그리고 한가운데 뭐 찍혀있어? M 찍혀있는 거지? 이게 누구 그래프야? X바 그래프야? 그때 어떤 확률을 구하라 그랬냐면 X바와 됐니? 걸어둔 정도 쓰겠습니다. 5분의 10이고요. X바와 M과의 차의 거리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 됐어 안 됐어? 그럼 그 얘기는 X바가 어떻게 돼야 된다는 거야? M보다 얼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 5분의 6만큼 떨어지는 것보다 작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5분의 6만큼 떨어져 있을 때보다 작은 지점에 X바 있어야 될 거라. 맞아 틀려? 근데 5분의 6이 오른쪽만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쪽도 존재할 테니까 왼쪽도 동일하게 얼마가? 5분의 6이 떨어져 있겠지. 됐냐 안 됐냐? 즉 이 사이에 있을 작거나 같아져야 되니까 사이에 있을 뭐 구하라고? 확률 구하라고. 표현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얘를 표준화 시키는데 우리가 표준화 시키는 건 얘를 얼마로 바꿔줘야 돼? 1로 바꿔야 될 거 아니야? 그럼 1로 바꾸려면 얼마 곱해줘야 되니? 12분의 5. 그럼 여기에도 얼마 곱해주면 돼? 12분의 5. 그렇지. 그것만 그냥 갖다 쓰는 거라고. 그래서 얘기했잖아. 표준화 그대로 보고 가시라고. 항상 표 그려서 왔다 갔다 하는 모양 이 정규분포에서 익어야 된다니까. 그럼 얘 얼마로 바뀌어? 2분의 1 바뀌지. 그럼 Z표에서 2분의 1짜리 찾으면 될 거거든. 그럼 Z표에서 2분의 1짜리 얼마일 때요? 0.192잖아. 그거 몇 배 해주면 돼? 2배. 그렇지. 하면 끝인 거야. 그래 됐니? 오케이. 다음 넘기셔가지고요. 자, 한 번 더 25번 갑니다. 25번. 정규분포 n,10의 제곱을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얼마짜리인 400짜리 표본을 이미 추출한 표본 평균이 얼마일 때? 77일 때 이를 이용하여 모평균 m에 대한 신뢰도 몇 %에? 99%의 무슨 구간을 구하시오? 신뢰 구간을 구하시오. 단 거기 하고 표 좋습니다. 다시 25번 확인하시면 먼저 문제에서 주어진 정보는 모집단이 평균 m의 모분산이 얼마 될 거냐면 10의 제곱을 따라가고요. 그랬을 때 여기서 크기가 얼마짜리? 400짜리 표본을 뽑아내니까 표본 평균이 그때 정규분포 당연히 따라갈 것이고 이때 표본 평균 얼마라 그랬어? 77이라 그랬지. 그럼 m이 77이다라고 당연히 받아들이면 돼야 안 돼? 그렇지 안 될 거 아니야. 됐니? 왜? 추정한다 그랬으니까. 됐어? 그럼 영어로 시키면 분산이 모분산 줬어 얘는? 그럼 분산 얼마 써야 돼? 몇 분의? 20분의 얼마? 10의 전체. 그렇지. 이렇게 가시고 먼저.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요놈의 시표를 몇 %로 추정한 신뢰도 몇 %? 그렇지. 신뢰도 99%. 신뢰도 뭐 의미한다고? 확률을 의미한다고. 됐냐 안 됐냐? 그러면 현재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신뢰 구간은 어디에서?
X바에서 구하는 것이고 얘는 한가운데 얼마가 찍혀 있는데 77이 찍혀 있고요. 벌어진 정도가 얼마라고? 2분의 1인 거야. 20분의 10은 약분하면 되니까. 됐냐 안 됐냐? 그랬을 때 이 99%라는 확률 얘가 어디를 기준으로? 한가운데 기준으로 99 나와야 되지? 그럼 한가운데 기준으로 99라는 확률을 구한다는 건 이 X바에서 구하는 게 아니라 누구에서? 항상 표준화에서 구하는 거거든. 표준정변부터 나왔으니까. 그럼 Z에 대한 얘기를 보면 한가운데 제로고 벌어진 정도가 얼만데? 1인데 문제에서 P 확률이라고 줬지요? 단 하면서 절대값 Z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아? 2.58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라 그랬어요? 0.99라고. 그러면 즉 여기에서 얼만큼 떨어져 있어서 2.58 떨어져서 여기 2.58. 다음 여기 마이너스 얼마? 2.58. 요만큼의 확률 넓이가 얼마 나와야 되고 0. 얼마? 9 나와야 된다. 표현이 이해갔냐 안 갔냐? 근데 실내 구간은 여기에서 존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 여기 구간의 길이가 얼마고요? 2.58을 얘가 1일 때 2.58인 거니까 2분의 1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 얼마 곱하면 돼? 그럼 2.58에도 얼마 곱하면 돼? 그럼 여기가 얼마로 표현돼야 돼? 2.58 곱하기 얼마? 그렇지. 반대편도 어떻게 돼야 돼? 그렇지. 그랬을 때 이 지점을 누구? A라고 치고 이 지점을 뭐라고 치면? B라고 치면 실내 구간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A부터 어디까지? B까지라고. 그럼 A부터 B는 당연히 얘 계산 소수계산 하셔가지고 77에다 더해버리시면 되겠죠. 됐어 안 됐어? 그럼 그때 A하고 B의 중점이 당연히 누가 된다는 거야? 77. 그렇지. 그건 항상 기본적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렇게 추정하는 게 가장 기본 틀이고요. 그랬을 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만약에 모집단 안 나고 얘도 모집단 얘도 왔고 모평준전차 모분상 안 준 게 하나 있었는데 몇 번이었지? 모분상 안 준 게 어딨냐? 여기 있다. 30번. 아이, 30번. 자, 3월 정규 학력평가에 전국 연합 학력평가에 응시한 2학년 학생의 수학 점수는 평균이 M짜리인 뭘 따른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랬을 때 먼저 표현 먼저 하면 (30번) 2학년 전체 2학년 점수가 정규분포인데 평균 M만 줬고 분산 현재 안 알려줬고요. 다음 몇 명을 이미 추출하여? 400명을 이미 추출하여 그랬을 때 점수를 조사했더니 X바가 정규분포 얼마 따라가고 65. 평균 65, 표준 편차 얼마? 15. 분산 15 제곱자리를 따라간대. 그랬을 때 신뢰도 몇 퍼센트로? 95%. 그렇지. 95%를 뭐하라고? 추정하라고. 됐어 안 됐어? 그때 그 신뢰 구간에 속하는 모든 무슨 수? 자연수 구하라. 됐니? 그러면 일단 우리는 X바라는 놈의 식기 주어진 그대로 풀려고 해서 보니까 한가운데 얼마? 65. 다음 N 얼마? 400 뽑았어. 근데 여기 15잖아. 그러면 얘 400 뽑는 게 의미 있니 없니? 없어요. 그잖아. 그래서 이걸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쌤, 얘 시그마 제곱 놓은 다음에 그러면 400분의 시그마 제곱이 15의 제곱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안 되죠. 모분사는 알아야지 추정한다니까. 표현이 얘가 싸갔어. 그냥 15로 놓고 풀면 되잖아요. 안 된다고. 그럼 그 얘기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다시 모분사는 현재 좋니 안 좋니? 안 좋지. 그러면 누구를? 표본의 분산을 모분산으로 뭐 하라고? 대체해서 쓰라고. 그럼 표본 분산은 누군데 현재? 15제곱을 갖다 놓고 얘는 삭제. 표현이 갔어 안 갔어? 그러면 이제 n 얼마짜리 뽑았으니까 400짜리 뽑았잖아. 그럼 이때 표본 분산 얼마로 바뀌어? 20분의 얼마예요? 15의 전체 제곱 따라갔죠. 이렇게 가시라고. 표현이 갔냐 안 갔냐? 그러면 얘가 분산이 얼마가 될 거냐면 몇 분의 몇 짜리? 4분의 3짜리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랬을 때 90 몇 퍼센트? 5%는 어디에서? Z표에서 한가운데 제로고요. 95% 되는 값을 문제에서 신뢰상수 얼마라고 알려줬니? 1점. 그렇지. 이거 외우지 마요. 표에서 항상 장난질 치니까. 여기 1.96, 여기 마이너스 1.96일 때 95%라고 문제에서 주고 시작했지? 그럼 이 구간의 길이가 얼마가 되니까? 1.96이고요. 여기는 얼마가 돼? 걸은 정도? 1이야. 근데 얘가 얼마로 바뀌어야 돼? 4분의 3으로 바뀌어야 돼. 그러면 요놈을 시켜서 실내 구간 잡아서 동일하게 99% 되는 요 구간 요 새끼의 길이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니? 시작! 4분의 3 곱하기 1점. 그렇지. 이렇게 나오겠지. 표현이 갔어 갔어. 그럼 여기 값 계산돼야 한대. 여기 값 계산돼야 한대. 돼?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구간? 그렇지. 끝이라는 거야. 표현이 갔냐 가냐. 근데 문제에선 실내 구간에 속하는 모든 무슨 수에? 자연수 확보하라면. 그럼 이 구간 길이만 알아도 돼. 굳이 여기 계산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구간 길이가 예를 들어 1.8이야. 그럼 자연수 누구 들어가야 되니? 그럼 여기는 64. 됐어 안 됐어? 65면 당연히 포함이고. 그걸로 끝내시라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까 요거 표만 가지고 왔다 갔다 거리는 연습만 하시는 거지 여기에서 크게 외워야 될 건 없습니다. 처음 요거 다음에 모분산 주어지지 않았을 때 어떻게 접근하는지 이 두 가지만 정확하게 잡아내시면 됩니다. 표현이 갔냐 안 갔냐? 됐나요? 오케이. 필요하신 것 정도는 하시고요. 자 그리고 3의 배수만 다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3의 배수 푸시는데 41번은 이거 표 안 나와가지고 계산하지 마세요. 41번 표 안 나왔으니까 계산하지 마시고 그리고 뭘 또 해보셔야 되면 11번 오류니까 하지 마시고요. 저기 아래 이거 숫자가 아예 안 나왔습니다. 나중에 학교에서 뭐 따로 알려주면 그때 얘기하시면 됩니다. 11번 여기 잠깐 쉬었다가 3의 배수 푸는 시간 13문제니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면 충분할 거고 그거 풀고 그 다음에 해설한 다음에 그리고 오늘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추정 3의 배수고요. 첫 번째 페이지 질문 없으면 넘겨서 두 번째 페이지 질문 없고 넘겨서 3페이지 질문 오케이 없으면 4페이지 질문 없으면 5페이지 질문 없으면 6페이지 질문 없으면 7페이지 질문 없니? 오케이. 고생들 하셨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까지 요거 마무리 풀어갖고 오시고요. 다음 주 토요일엔 요거랑 그 다음에 교과서 계산하는 거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넌 수정할 수 있어?